네,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1, 2차 상표법을 전임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6년도 2차 시험 대비 상표법 커리큘럼을 가이드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차 시험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26년 대비 커리큘럼이 열린다니 여러분들께서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2026년도 시험을 슬슬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 이제 이걸 들으시는 주된 분들은 지금 2025년도 하반기에 이제 내년도 2차 시험을 바라보고 있는 짝수차시 수험생분들이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가장 관심 있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26년도 메인 시즌이 되고 나서도 동차생이라던가 아니면 홀수차시 분들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이 맞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일단 간단하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메인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래서 GS 시즌이라고 하는 그 GS 시즌이 오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GS가 아닌, 즉 모의고사 답안 쓰는 강좌가 아닌 정규 커리큘럼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 정기 커리큘럼이 2025년도 하반기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어떤 강좌들이 어떤 컨셉으로 열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이드 드리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GS 시즌에 GS 강좌들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즌을 앞두고 조금 더 많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나서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주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그 전에 이제 2025년도 하반기,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5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이제 이론, 사례, 판례 강의와 같은 정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주요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2차 상표법 커리큘럼에 있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GS 시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크게 뒤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드릴 거거든요. 정기 커리큘럼, 그 다음에 GS 시즌 커리큘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파이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강좌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 가이드 드리고 좀 디테일하게는 이 정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강의의 일정과 그 다음에 교재 예상 출간일 같은 것들 간략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잠깐 2차 시험을 조금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을 어떤 프로세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모두 빠짐없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테마상표법 교재 맨 앞쪽에다가 항상 넣어놓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테마상표법 심판 이제 나오면은 이 그림들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다시 한번 2차 시험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험지를 보고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죠. 크게 네 문제고 그 안에 설문들이 나뉘기는 합니다만 크게는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100점으로 출제가 되고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답안을 서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요. 지금 답안은 기본적으로 20페이지가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분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2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보고서 답안까지 작성을 해내서 이 작성된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답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가 의도한 바, 의도한 쟁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을 파악하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쟁점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표권의 공유에 대해서 적어보아라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지 아니면 판례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주고 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이 출제자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실관계만 쭉 늘어나 놓고서 결론을 예측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고서 문제로부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해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쟁점들을 어떤 논리 순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저희가 중간에 목차를 작성한다. 목차를 잡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목차 잡기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려고 하는 그 목차가 딱 목차만 읽더라도 이 전체 답안의 논리의 흐름이 어떤지를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을 잘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답안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3가지 스텝을 여기다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 3단계가 최종적으로는 다 골고루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답안 잘 작성하는데 답안은 잘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논점 누락이 많아요. 출제자가 의도한 바와 계속 다른 식으로 답안을 적어요. 그럼 스텝 1이 약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보강하는 공부를 나중에도 해야 되고요. 또는 논점을 추출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조금 전형적인 조치형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논점을 정리하는 스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목차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래서 이 3가지 단계가 모두 다 골고루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득 준비를 하는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스스로 현재 본인의 공부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아요. 시시때때로. 그래서 내가 어디가 지금 제일 약한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고서 어떤 사실관계들 속에서 쟁점을 추출해 나가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론과 판례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론과 판례를 공부한다라는 게 결국 어떠한 쟁점 사실관계 속에서 그 논점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이론 판례 공부가 이제 1차에서의 공부와는 또 차이가 뭐냐면요. 1차 공부에서는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2차 공부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됐었나요, 이전에? 전혀 안 되죠. 2차에서는 그 줄글로 된 법리를 보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정도를 넘어서야 되고요. 어떤 정도가 돼야 되냐면 그 이론이랑 판례가 언제 쟁점이 되는 거고 어떤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게 쟁점으로 도출이 될 수 있을 건지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 쟁점이 되는 케이스라고 적을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인식을 하시면서 이러한 쟁점은 어떤 핵심 사실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예 이론 판례를 공부할 때부터 그 판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적용의 관점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적용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판례를 공부할 때 정말 수동적으로만 공부하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판결의 이유에 나타나는 법리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판결 요지에 나타나는 법리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판결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그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결국 답안 작성에 가서 산포섭으로 그대로 대응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1차 공부할 때랑은 다르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가장 기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기본서와 판례집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일단 테마 상표법 교재가 기본서가 되는 거고요. 판례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판례 보충 자료를 아직 처음 봐보는 상태다. 아직 이전에 안 봤었다. 그래서 아직 두꺼운 판례집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이 판례 보충 자료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례집의 대체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교재이고요. 근데 이제 특히 짝수 차시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아주 없지 않는 이상은 가능한 판례집으로 학습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판례집을 번갈아 가면서 회독을 하면서 이론과 판례, 특히 이제 판례집을 보다 보면은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많이 실력이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2026년도 대비로 넘어가면서 판례집을 개정을 많이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집을 좀 더 공부하기 좋게끔 제가 바꿀 거라서 그래서 기본사고 판례집을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이제 어떤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판례가 공부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르게 사례풀이 연습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문제를 읽고서 뽑아지는 그러한 쟁점들을 이제 어떤 논리 순서에 따라서 목차를 작성해서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딱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강의 많이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강의로 스킬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실제 있고 저도 그걸 개설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연습을 안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좌는 당연히 사례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사례집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집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례 형태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집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은 이건 특히 조금 정형화된 어떠한 방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툴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목차 잡는 스킬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목차 잡는 시간을 나중에 가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직 내가 목차 잡는 게 많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목차 잡는 시간을 억지로 막 아주 많이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 실력이 없는데 난 목차 3분 만에 적고 답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차 잡는 시간을 줄이는 거는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내가 간략히만 잡아도 그 안에 세분화된 것들을 내가 답안 쓰는 과정에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때 목차 잡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뭘 해야 될까요? 특히 짝수차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시즌이 되기 전에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두고 메인 시즌이 됐을 때부터 바로바로 목차 잡는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답안 쓸 수 있게끔 공부를 조금 더 만들어 놔야죠. 특히 이제 메인 시즌이 되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막 GS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앞에 공부들 있죠. 이 스텝 1, 2의 공부를 많이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차 잡는 실력을 늘릴 시간이 사실 메인 시즌 때문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비시즌이라고 하는 제가 프리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메인 시즌, GS 시즌이 오기 전에 즉 2026년도 2월까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득하게 공부를 해놓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쫙 올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잡는 것까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답안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GS 문제나 최신 기출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GS 형태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일단은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재고서 딱 한정된 시간 안에 답안 작성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주로 메인 시즌이 되었을 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내년도 시험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께서는요. 앞에 단계 공부가 조금 일찍 끝났다라고 이제 되는 상황이라면 답안 작성을 미리 예를 들어서 한 1월부터 들어가셔도 당연히 좋습니다. 뭐 무조건 GS 시즌에만 GS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메인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2025년도에 봤던 GS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써보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이것도 시글력이 답안을 써봐야 계속 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앞에까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 하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사실 이 스텝 2와 3 사이에서 물 흐르듯이 넘어가려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실 답안 작성이 되려면 중간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다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답안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다시 2차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암기를 다시 조금 더 되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2025년도에 시험 보실 때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준비하실 때. 아, 암기 조금만 더 미리 해놓을 걸.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암기를 조금씩이라도 쌓아 나가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자산이 될 거거든요. 반면에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놓치면서 암기를 뒤로 미루게 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공부 2차 다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의의취지 요건부터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의의취지 요건 암기 됐으면 그 다음에 판례 암기 이렇게 넘어가서 암기량을 미리미리 꾸준히 쌓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는 항상 물론 이제 계속 휘발될 거예요. 근데 휘발되더라도 암기하고 휘발되는 게 안 외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한 번 암기됐다 휘발되면은 두 번째 암기했을 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암기는 항상 2차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짝수차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암기를 상당 정도 많이 올려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메인 시즌 됐을 때에는 계속해서 더 암기의 선명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도 더 올리고 GS 연습 더 완벽한 상태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26년 2월까지 아주 실력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저도 커리큘럼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최대한 골고루 전달될 수 있게끔 강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대비 강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정규 커리큘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커리큘럼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S 시즌에 열리는 GS 강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열리는 정규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시즌에 열리는 파이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옆에 써놓은 날짜는요.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날짜가 아니라 다 개강 일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개강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강좌를 제공해드리겠다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들을지는 수험생 여러분들 개개인의 다른 과목 공부까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열리는 강좌는 기본 이론 강좌입니다. 그래서 2차 대비 기본 이론 강좌가 2025년 10월달 예상컨대 10월 초에 열려서 10월 중에 거의 완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본서랑 판례 보충 자료는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강좌이다 보니까 이제 2025년도 10월에 맞추어서 기본서 9판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도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선 간략한 컨셉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원래는 제가 답안 작성 입문이라고 하는 강좌를 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기초 GS라는 강좌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의 충돌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강좌를 조금 단계를 나누어서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답안 작성 입문에서도 그 하나의 강좌 안에 제가 베이직 단계랑 어드밴스 단계를 나눠 놨었거든요. 그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단계를 사례 베이직 단계와 사례 어드밴스 단계로 아예 별개 강좌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베이직 과정은 사실 뭐 어떤 거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사례풀이 강좌들 그래서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정기 커리큘럼 사례 강의를 그대로 따라오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제 동차생 분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두 문제 답안 쓰기를 포함해가지고 사례풀이를 학습하는 그런 강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프 GS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프 GS 플러스 사례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례 풀이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례 강의만 따로 이제 여기에서 여는 게 사례 베이직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하냐면요. 이제 동차 기간의 기초를 듣기는 했는데 다 휘발돼서 아예 까먹었다.
이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사례 베이직부터 다시 기본기를 탄탄히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을 주된 타겟으로 이제 삼는 강의냐면 이제 동차 기간에 기초 GS 강좌를 다른 학원, 다른 강사님한테서 들었는데 이제 기득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 커리큘럼을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제 스타일대로 사례 기본기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사례 베이직 강의를 통해서 굳이 기초 GS를 안 듣더라도 이제 사례 베이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강좌를 개설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기초 GS 하이브리드 충실하게 듣고 다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사례 베이직 다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사례 어드밴스는 어떤 거냐면요.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단계에서는 시간 관계상 풀이하지 못하는 사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풀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례, 그래서 사례 심화 문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조금 심화 문제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풀이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컨텐츠도 좀 추가를 할 거냐면 기존에 제가 열었던 강좌 중에서 레벨업 강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업 강좌에서 진행했던 일부 컨텐츠를 조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사안포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여기다가 좀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풀이하고 이제 GS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게끔 여기에 이제 넣고 그 다음에 뭐 취약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나올 유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게끔 관련 내용들을 이 강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좌는 모두 2025년도 11월에 이제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사례 베이직부터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초에 이 사례 베이직 강좌가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제 사례 어드밴스 강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1월 중 또는 12월, 늦어도 12월 초 안에 모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 심화 강의가 이제 12월 달에 개강해서 가능한 그 해 안에 다 완강을 할 예정인데요. 판례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판례집 회독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집 회독 강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론 완성 기본 강의에서도 판례 설명을 충실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를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사안에 적용하는 걸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볼 때에는 사실 판례의 원문 형태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론 과정에서는 판례 원문 형태까지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그럼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축약된 형태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집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판례집이 또 혼자 공부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강약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인 저와 함께 판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면서 판례가 어떤 식으로 법리를 사안에 대응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체크해드리고 강약 조절해드리는 강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례집 회독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 커리큘럼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4개 강좌 진행되게 되고요. GS 강좌 같은 경우에는 동차생 분들을 위한 기초 GS 강좌가 이제 2월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시험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26년도 시험 일정이 나오고 나서 그에 맞춰서 따로 공지 드리고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강좌죠. 실전 GS 강좌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거 역시도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4, 5, 6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되 구체적인 일정은 나중에 실전 GS 가이드 따로 찍거나 아니면은 안내 드릴 수 있는 공지사항 글을 통해서 안내를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내년도 시즌이 막바지로 갈 때에는 최종 정리를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에 최종 정리 파트 1 판례 특강을 열 예정이에요. 여기서 판례 특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최신 5개년 판례랑 또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중요한 특허법원 판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2025년도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2025년도 시험에서 특허법원 판례가 굉장히 크게 시험에 나왔고 그게 이제 사실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기본 공부 범주에 특허 법안 판례를 모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특허 법안 판례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사실 명확하게 공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까지 이제 어떤 시행 공고를 보면은 이제 그냥 판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즉 대법원 판례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은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혹시나 그게 명시가 안 된다면 어찌됐든 시험에 한번 이제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학습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메인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허법원 판례나 고등법원 단계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범위를 너무 넓히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해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들을 바탕으로 한 법리와 이론들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판례 특강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건 그래도 봐야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여기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진짜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그래서 조금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최종 점검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크게 전체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슬라이드에서는 이 정기 커리큘럼에 속하는 강좌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열리는 강좌가 10월 초에 기본 이론 강좌가 열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2차 대비를 위한 상표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은 테마 상표법 구판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여기에서는 판례 보충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보충 자료는 어떤 거냐면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 도식화 자료랑 거기에 이제 판례 원문을 요약한, 그래서 판결문 요약 이렇게 쓸게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만 요약한 것을 모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간이하게 볼 수 있는 판례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도식화 자료 같은 것들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쉽게끔 구성이 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마 상표법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단원을 정리할 때 어떤 논리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특히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러한 판례 보충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법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어느 정도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2차 대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판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강좌는 이제 테마 상표법 교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다른 강사님의 상표법 교재를 보시다가 테마 상표법 교재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보던 교재랑 교재가 바뀌면 논리의 흐름 같은 게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정리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를 혼자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좋은 강좌이고, 기본적으로 이 강좌는 이제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것을 다루는 강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수강 대상이 있지 않고요.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분들 중에서 내가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가 약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개강을 해서요, 10월 중에 가능한 10월 말까지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강되는 강좌는 2025년 11월 초에 사례 베이직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좀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기본 방법 학습이랑 그 다음에 유형화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강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교재는 사례집 교재이고요. 근데 이제 사례집 교재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만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데 사례 베이직 강좌가 대략 한 10강 정도로 조금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좌에서 이제 그 하프 GS를 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프 GS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하프 GS를 뺀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S 단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례풀이법 같은 것들을 아주 기본기부터 다시 내가 잡고 싶다 생각이 드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기본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뭐든지 기본기부터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기본기부터 잡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즉,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나는 기본기 잡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GS로 갈래? 약간 이렇게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봤을 때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한데 그렇게 가면 단계를 건너뛰고 가면요.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가 약간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들을까? 약간 생각이 드시면은요. 일단은 듣는 이제 기본기부터 충실히 하시는 게 항상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특히 사례풀이의 기본기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고요. 특히 이제 강사를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례풀이의 방식 같은 것을 기본기를 이제 저의 논리의 흐름대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강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순쯤에는 중순에서 말쯤이 될 거예요. 사례 어드밴스 강좌가 열리게 될 거고 이거는 대략 12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사례 베이직이랑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례집에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안포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강좌가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취약 파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좌를 수강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기초 GS를 다 들었는데 이제 거기 이후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혼자 풀이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린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또는 나는 강사가 정해준 어떤 진도 범위에 맞춰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해설도 좀 들으면서 그 풀이법을 보강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득 준비 과정에서 내가 동차 때 배웠던 것들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사와 함께 풀이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풀이 접근법을 학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어드밴스 강좌는 당연히 이 기득 넘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반기 기간에 듣기에 가장 좋은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메인 시즌이라고 할 때 그때 동차생 분들 중에서 기초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실전 GS 단계에 들어갔는데 주중에 뭔가 내가 사례풀이를 더 보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 사례 어드밴스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은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좌하고 겹치지 않으니까요. 이 단계를 딱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례 심화 강좌입니다. 당연히 판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에서 판례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당연히 판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특히 판례 심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이라고 하는 조금 무서운 교재. 왜냐하면 판례 원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교재인데 그것을 혼자 회독하기가 사실 효율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회독하기 전에 강사와 함께 빠르게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가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가면서 회독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강좌가 판례 심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판례집 교재가 25년도 12월 초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와 함께 이제 오픈이 되게 될 건데 그래서 이 판례집 교재가 이제 6판에서 7판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식화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례에서의 사실관계 정보나 하급심에서의 어떠한 쟁점 사항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예정이고 많은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 자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 심화 강의 오리엔테이션 찍을 때 거기서도 언급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짝수차시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기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동차 때는 판례집을 안 보고 판례 보충 자료 가지고 학습을 했다가 이제 기득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례를 보기 위해서 판례집을 봐야 할 때 그때 이 판례 심화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이드 드리고요. 이제 추천 커리큘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제가 참고로 동차생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홀수차시 분들 있죠. 그 분들께 가이드 드리는 내용은 사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들께는 나중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는 제가 짝수차시 수험생분들 그래서 2025년도에 2차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득권으로 2026년도에 2차 치르시는 분들께 이제 설명드리는 추천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일단 동차 때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셨으면서 동차 때 학습했던 내용이 크게 많이 휘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따라가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간을 조금 구분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 시즌, 그 다음에 GS 시즌, 파이널 시즌 이렇게 놨는데요. 당연히 GS 시즌이랑 파이널 시즌은 시기적으로는 겹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개념상 구분을 해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GS 메인 시즌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3월부터죠. 그래서 보통 3월부터 6월까지가 GS 시즌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실전 GS를 많이 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즉 실전 연습을 결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주중도 같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실전 GS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GS 공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GS는 실전 연습이에요. 그냥. 즉 GS는 연습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주말에 와서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 이제 여러분들 앉아서 독서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계속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번갈아 할 때는 또 포인트가 뭘까요? 그 시기마다 내가 지금 보안이 가장 시급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기본기를 계속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플러스 암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메인 시즌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공부이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시즌을 들어가기 전에 프리 시즌에서는 기본기를 다지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동차 기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그래서 보통은 기초 GS 과정이랑 그 다음에 실전 GS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법리도 정리가 되어 있고 기본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판례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는 상태일 때 그때 일단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2025년 10월까지는 그냥 동차 기간 때 학습했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차피 10월까지는 기본 이론 강좌만 열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새로운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동차 기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복습하시면서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기본서가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테마상표법 기본서가. 그래서 기본서만 심판으로 옮겨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11월에는 사례 어드밴스 강좌가 1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이제 사례 어드밴스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했던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풀이 연습하는 거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쭉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득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판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례 심화 강의 통해서 판례집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기본서 옮겨주시면서 사례집 기초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복습해 주시면서 대비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사실 10월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민사소송법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해두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표법은 감을 잃지 않는 정도 선에서만 교재 옮기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고 이제 동차 때 공부했던 거 감을 조금 끌어올리는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사례 어드밴스랑 판례 심화 강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제가 11월, 11월 이렇게 적기는 했는데요. 꼭 11, 12월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께는 메인 시즌 전에 26년 2월까지의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 범주를 이제 좀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12월까지 해서 조금 빠르게 판례 심화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26년 1월, 2월 사이에 상표법 공부는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좀 추가해 주셔도 좋냐면 이제 25년도에 진행이 되었던 그 GS 자료를 가지고 답안 쓰기 연습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메인 시즌에 GS 많이 쓰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엔 쓰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답안 쓰는 것도 결국은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를 거치고 나서 시간이 좀 남는다면 당연히 GS 쓰기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뭐 처음에는 2문제씩만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1시간 동안 쓰기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2월 돼가지고는 이제 2시간에 쓰는 거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2시간에 4문제 풀세트 쓰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답안 쓰기 연습도 쭉 끌어올리셔서 메인 시즌 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답안 쓰기에 감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제 또 점점 이렇게 늘리는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좌까지 활용해서 시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이제 동차 때 다른 상표법 강사님 커리큘럼을 진행했다가 기득 때부터 제 커리큘럼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제 커리큘럼을 동차 때 따라오기는 했는데 조금 많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표법이 많이 휘발돼서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저도 알거든요, 여러분들. 상반기에 공부하고 7월부터 손 놨으면 사실 기억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휘발된 경우에는요. 이제 괜히 중간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기본기가 약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기본부터 탄탄히 다지는 형태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그냥 커리큘럼 열리는 순서대로 기본 이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례 베이직, 사례 어드밴스 순으로 기본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 기본, 그 다음에 사례 베이직, 사례 어드밴스까지 이렇게 소화를 하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판례를 바로 붙여서 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이론 완성 기본 강좌에서 판례 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론을 듣고 이제 너무 짧은 텀을 두고 판례 강의를 듣는 게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냥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론 완성 기본 강의에서 이론 판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베이직, 사례 어드밴스드 하면서 사례적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일단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2월까지 완성하시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은 뭐 11, 12월까지 한 다음에 1, 2월에는 이거 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2025년도 GS 자료 활용해가지고 다시 답안 쓰기 감을 조금 늘려나가면서 이제 GS 시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례 심화 강의는 이제 제가 3월부터 6월까지라고 적어놨는데 한 3, 4월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2월 같이 이렇게 좀 땡겨도 됩니다. 즉 기본 이론 들었던 거랑 조금 텀을 두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 들었던 게 약간 또 희미해져 갈 때 그때쯤에 판례 강의를 통해서 판례 지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기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도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와서 실전 GS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전 GS가 공부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실전 GS 쓰면서 주중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내서 판례 심화 강의를 통해서 판례집을 디테일하게 보는 공부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이거를 붙여서 들었을 때보다 기본 이론 듣고 거기서 이론 판례 정리하고 나서 약간 희미해져 갈 때쯤 판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붙여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판례집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좀 시기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차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동차생 가이드를 따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도 진행이 될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따로 안내를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를 통해서 특히 이 정규 커리큘럼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다른 과목과의 어떤 일정 관계 같은 것들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 잘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시즌 기간을 잘 진행하면서 기본기를 조금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에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동차 기간 때 조금 더 막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것도 조금 더 진득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시기가 지금 아무래도 비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느슨해져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암기 좀 더 할 걸 이라고 후회하게 되는 그때가 지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공부로 다시 어쨌든 들어왔으면은 법 과목은 과목 불문하고서 암기를 조금씩이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수험 기간이 되실 수 있게끔 이 기간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 여러분들 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제 2025년 10월부터 해서 테마 상표법 교재도 나오고 기본 이론 강좌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본 강좌에서는 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강좌 컨텐츠들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